TBS 아나운서 김진현입니다. 방송? 대도병? 예를 들어 격전지 확 얘기하면 바로 나옵니까? 소외된 이웃들을 위해서 목소리를 낼 줄 아는 아나운서가 되고 싶다. 바람을 이룰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한번 임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정미입니다. 20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으로 일했고요. 정의당의 당대표를 지냈었죠. 눈물 많고 정 많은 사람. 정치는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합니다. 어디다 건강한 소리 하십니까? 고소하세요. 아니 고발을 하세요. 그냥 올라갈게요. 내 안에 또 다른 내가 억울하고 분한 일 보면 사람들이 이야기를 들어주는 거, 거기에서부터 민생이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람들 얘기를 잘 들어주고 거기에서 문제의 해결점을 찾는 것, 민생으로 민생개혁의 견인차로 우리 사회에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약자들의 목소리도 이렇게 강하게 표출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민생연구소 화이팅! 재밌게 봐주세요. 안녕하십니까. 뉴스공장을 강타했던 궤도남 TBS 아나운서 김진현입니다. 이제는 궤도남이 선글라스를 벗어 던지고 새로운 민생연구소의 민생 훈남 MC로 거듭나게 됐습니다. 새롭게 바뀐 민생연구소, 저와 함께할 또 대단한 한 분을 모셨는데요. 바로 정의당 이정미 전 의원과 함께합니다. 의원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의원님. 저희가 또 이렇게 울산에서 촬영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울산하면 의원님께서는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게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87년 6월 민주화운동 세대인데요. 네. 그 당시에 직선제 개헌이 이루어지고 나서 7월, 8월, 9월 달에 전국에서 수많은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이렇게 들불처럼 일어났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네. 그 당시 도화선이 됐던 것이 바로 이곳 울산. 수많은 노동자들이 작업복을 입고 오토바이를 타고 지게차 끌고 나오고 이렇게 울산 거리를 활보했던 그 모습을 잊을 수가 없네요. 정말 울산은 노동자들의 도시이자 또 세계적인 산업도시 아니겠습니까? 네. 저희가 오늘 이 첫 촬영을 울산에서 하는 이유가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 민생연구소 홈페이지로 아주 긴급한 제보가 들어왔다고 합니다. (6년) 동안 학교로 돌아가지 못한 청소 노동자분들의 이야기였는데요. 과연 어떤 이야기가 있었던 건지 저희가 직접 찾아가서 그분들의 목소리를 들어보겠습니다. 함께 가시죠. 네. 누구든 간에 말 한마디 하면 나가라 거기라 따지고 그거 하려고 뭐 나가라 이런 식으로 하니까 노예처럼 가서 일했지요. 우리는 사람이 아닌 거라요, 그 사람들한테. 그 합의서를 자르지 않고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을 이렇게 자른다는 것은 이거는 말이 안 된다. 오늘 찾아뵙는 분들이 울산과학대 청소 노동자분들이잖아요. 네. 사실 6년이 가까운 시간 동안 지금 투쟁을 하고 계신데 변한 게 전혀 없다고 들었습니다. 네. 사실 6년이면은 정말 초등학교 졸업하는 기간이잖아요. 엄청난 시간 동안을 그분들이 한 장소에서 오로지 그냥 나의 고용을 보장해달라는 것 때문에
너무나 상식적인 이유 때문에 이렇게 오랜 동안 싸우게 됐다라는 거는 아마 회사에서는 이분들을 그렇게 하찮게 여겨도 되는 존재? 청소 노동자들은 거의 투명인간 취급을 받잖아요. 그런데도 저렇게 지치지 않고 견디시는 걸 보면 너무 대단하신 것 같아요. 네, 또 고령의 나이셔서 사실 신체적인 것들도 많이 네. 능력이 저하가 되신 분들인데 그럼에도 이렇게 힘든 싸움을 이어가고 계신 게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네. 저기 현수막 보이는 저기 아닌가요? 그죠? 아, 여기군요. 지부장님 나와 계신 것 같은데요. 지부장님! 잘 계셨어요. 그동안 얼마나 힘드셨어요. 네. 네, 다들 잘 계시죠? 멀리까지 네.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들어가세요. 예. 네네. 지부장님 제가 처음 만났던 날 기억나시죠? 2016년도에 제가 처음 국회의원 되고 나서 이만한 그 가방 둘러매시고 이제 의원실 찾아오셔가지고 우리가 지금 이제 몇 년째 이러고 있는데 빨리 문제를 좀 해결해야 된다. 그리고 아마 국회의원들 한 명 한 명 다 찾아다니면서 문제 해결을 위해서 노력해달라고 서명직 받으셨잖아요. 의원들한테 받았던 서명용지가 아마 한 80명 정도 됐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거 노동부에다가 전달하는 역할을 제가 했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혹시 그 서명용지 갖고 계세요? 예. 아직? 혹시 볼 수 있을까요? 예. 이거는 원본으로 갖고 계신 이게 벌써 4년 예. 4년 된 거여가지고 이 의원들 이름 쭉 여기 보이죠? 제 이름 이정미? 네, 여기 이정미 의원의 이름도 적혀 있습니다. 전달을 하고 의원들이 목소리를 냈는데도 사실 서명 용지 가지고 되는 일이 아니긴 하죠. 예. 그래서 그 후로도 벌써 또 4년이 또 훌쩍 지나가 버렸어요. 이 달력 보니까 청소 못한 날, 벌써 2200일을 예. 지금 2000일이 훨씬 오늘 넘게, 예. 2214일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오랫동안 청소를 못한 날이 저렇게 쌓여갔다는 거는 생활하시기도 굉장히 어려우셨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우리는 뭐 빨리 해결될 거라 생각하고 그 당시에 최저임금이 5,210원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6,000원 요구 사항이니까 막 빨리 해결 안 되겠나 이래 싶어서 빠르면 3일, 길면 일주일 이래 생각하고 들어왔던 게 이렇게 올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때 이렇게 길 줄 알았으면 시작 안 했을 것 같죠? 그렇죠. 6년이 넘어 7년 동안 늙은 청소 노동자들이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도 어이없는 일이, 너무도 기가 막히는 일이 학문의 전당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When we were in love, I thought it was forever. I'm still waiting for your call. 아니 이사장님 오십니까? 저기 나갈게요. 아니 이사장님 오셔야지. 송 총장이
이렇게 차려져 있기는 하지만 처음부터 여기서 농성하셨던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다섯 번째 방송이야. 이게 그럼 5번째 집. 예. 이사를 5번이나. 예. 어디서부터 어떻게 이렇게 여기까지 오신 거예요? 처음에는 우리가 이제 본관에 그냥 요 안에 학교 안에? 예, 학교 안에 본관에 뭐 라면 박스 같은 거 박스를 가지고 그냥 우리는 가볍게 앉았습니다. 일주일이면 끝날 줄 알고. 예, 일주일이면 끝날 줄 알고 가볍게 이제 앉았습니다. 앉았더니만 그러니까 이게 소음에 또 찻길이기 때문에 공기도 안 좋고, 마음도 되고. 예, 마음도 힘들고. 시끄러워가지고 예, 밤에는 예. 하여튼 뭐 잠을 푹 주무시지 못하니까 더. 근데 두 분은 가끔씩 그래도 댁에 들어가셔서 좀 편히 주무시고 나오고 좀 그렇게 건강을 돌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 좋지만은 그럴 여건이 안 되니까 해결되면 그렇게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저는 본래는 그런 데가 다 모르겠는데요. 뱀이 들어올까봐 제일 겁이 나요. 많이 처음에는 많이 깼죠. 어떤 때는 뭐 오토바이가 막 완전 진동을 달아가면 막 괴음을 내고 지나갈 때는 뭐 끔찍끔찍 놀래지요. 그러다가도 이제 그것도 뭐 오래되니까 좋아, 이제 소리 나잖아. 지쳐가는 날 위로해주는 사진들 힘든 일에도 웃을 수 있던 친구들과 함께 돌아가지 못할 지나가는 시간 힘든 거 3개만 뽑아보자. 한 개. 벌레, 3위. 예? 벌레, 냄새, 화장실. 냄새 있잖아. 냄새가 많이 나요. 그때 찌린내도 많이 납니다. 아무잖아요. 막 찌똥도 있고 막 지가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막 하여튼 여기 우리가 좀 이래 앉아가고 있다든가 저기 누워 있으면 이런 데서 냄새가 엄청 나요. 특히 이제 날씨 흐리 네. 이런 날 나고 여기 가만히 매연도 어떤 데는 냄새가 많이 나요. 어떤 데는 누워 있으면 지가 띡띡띡띡 소리가 나는 때도 있고 새 이렇게 빼꼼 내다보는 때도 있고 그래요. 지 조합원이지. 화장실이 제일 물도 그렇고 화장실이 첫째는 화장실이 급할 적에는 막 화장 저 시장으로 또 시장 안에 그 공동 화장실 있거든요. 식사나 예. 갑자기 거기로 들어가요. 여기서 한 5분, 10분 걸어야 돼요. 여성 노동자들이잖아요. 그런데
많이 불편해. 들어오시면 안 됩니다 하면서 탁 막는 거예요. 할 수 없이 이제 그 뒤에 가가면 다 버렸어요. 옷은 다 버리고. 또 이제 검찰에 조서 받으러 오라 해가 조서도 받고. 그러니까 그때 벌금을 내가 200인가 300인가 맞았어요. 벌써 6년째 여전히 청소 노동자들은 학교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2007년에도 집단 해고를 당해 파업했습니다. 파업은 76일 만에 협상 타결됐는데요. 당시 청소 노동자들을 고용한 용역업체와 울산과학대가 함께 3자 합의서를 작성했습니다. 울산과학대학은 타업체와 계약 시 청소 노동자의 고용 승계를 담보한다는 게 합의서의 주요 내용입니다. 현재 청소 노동자들은 이 협약서를 근거로 고용이행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학교 측의 입장을 듣기 위해 울산과학대학교를 방문했습니다. 그 울산과학대 청소 노동자분들에 대해서 좀 취재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좀 인터뷰 요청을 좀 드리고 싶은데. 그 메일로 주시면 저희가 그냥 그거를 이제 서면으로 답변을 드린다 했는데요. 서면으로 질의서를 요구한 울산과학대학교. 기다림 끝에 학교 측의 답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시급 인상 요구에 대한 양측의 입장입니다. 최초 교섭 당시 청소 노동자들이 전년 대비 79%의 임금 인상을 요구했다는 학교 측의 답변. 청소 노동자 측은 당시 시중 노임 단가를 상징적으로 제시했다는 주장입니다. 우리 청소 노동자도 생활임금을 그래도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처음에 시작한 게 그때 시중 노임 단가가 7,910원이었죠. 그래서 그걸 요구하고 처음에 시작하게 된 게 또 마지노선이 어디까지냐. 우리 조합원들하고 의논한 결과에 그러면 최저 시급 6,000원 이 이상은 우리가 도저히 물러서지를 못한다. 우리 청소 노동자도 생활임금을 그래도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두 번째 쟁점. 2007년 작성한 합의서를 근거로 고용 승계를 보장하라는 청소 노동자의 주장. 청소 노동자의 파업 중 용역업체가 변경돼 채용 설명회를 진행했고 이후 기존 업체와의 계약 해지에 청소 노동자들이 서명했다는 학교 측의 답변. 업체가 바뀌어도 그런 적도 없는데 요번에 이제 투쟁하는 과정 속에서 이제 전혀 써라쿠는 적도 없는데 투쟁하는 과정 속에서 이걸 써라쿠 막 헷갈리더라고요. 중요하겠나. 그냥 막 일단 행직적으로 그냥 그 계약 종료하고 써라쿠. 서명 한들 계속 그 전에 고용이 보장됐으니 그냥 그대로 그냥 보장될 줄 알았죠. 그죠? 투쟁은 투쟁이고 그렇잖아요. 투쟁은 투쟁이고 뭐 나는 업체만 바뀐다고 우리는 순수하게 생각했죠. 쟁점은 또 있습니다. 인권 침해에 관한 부분인데요. 학교 측은 인권 침해는 절대 없었다고 답변했습니다. 학교는 오히려 청소 노동자들이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인권운동가의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어떤 농성장을 가봐도 그 전기라든가 뭐 물이라든가 화장실 이런 것을까지 이렇게 통제하는 곳은 제가 한 20여 년 투쟁을 하는 곳을 가봐도 그런 곳은 없었거든요. 인권적이지 않다. 이 21세기에
노동조합의 농성 또 농조합 파업에 대한 대응하는 이런 자세로서는 좀 적절하지 않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울산과학대와 청소노동자 양측의 입장은 팽팽합니다. 6년의 세월만큼 벌어진 간극, 좁혀지지 않는 양측의 입장, 중재가 필요한 상황, 사태 해결을 위한 제3자, 지자체의 개입은 없었을까요? 민생연구소 제작팀이 직접 문의해보기로 했습니다. 먼저 울산과학대가 위치한 울산 동구청을 찾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전화 드렸던 TBS. 네, 근데 그래서 전화 인터뷰만이라도 좀 해주신다고 해서. 근데 지금 오늘 안 되신대요. 몇 차례의 시도에도 끝내 울산 동구청의 답변은 듣지 못했습니다. 제3자 교섭에 나서기도 했던 울산광역시의 의견은 어떨까요? 당시 교섭을 담당했다는 노동특별보좌관. 앞에 청소노동자들 지금 농성하고 있잖아요. 그 관련해서 노동정책 특별보좌관. 지금 공석이에요? 그러면 언제쯤 선임되나요? 7월 말에서 8월 초요? 그럼 현재 공석이란 답변에 수소문 끝에 당시 교섭을 진행했던 전임 노동특별보좌관과 연락이 닿았습니다. 네, 정찬용 보좌관님 핸드폰 맞을까요? 양측을 조심스럽게 만났습니다. 굉장히 민감한 사안이라서 그 만나는 것 자체도 좀 어찌됐든 비공식적으로 조심스럽게 만났는데 서로 간의 입장 차이가 너무너무 크더라고요. 그래서 더는 우리가 무슨 수단이 있는 것도 아니고 조정하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이 돼서 더 이상 어떤 그 진행이 안 된 거죠. 그렇다면 사태 해결을 위해 어떻게 해야 할까? 6년간 이렇게 지내해 오면서 서로 상호 간의 어떤 그 상처들이 많을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해결의 어떤 첫 번째 실마리는, 어찌됐든 저는 당사자들이 제3자를 포함해서 만나든가, 만남의 자리가 만들어져야 되고, 서로 간에 타협과 양보를 통해서 문제를 풀려고 하는 적극적인 의지가 있어야 되는 거죠. 이제 그런 부분 없이 이제 제3자를 통해서만 얘기가 오고 가는 방식으로는 사실은 쉽지만은 않을 것 같다라는 게 제 판단입니다. 결국 당사자들의 타협과 양보, 사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의견이었는데요. 6년간의 농성, 언제쯤 마무리될 수 있을까요? 약품 사용하는 게 제일 곤혹스럽고, 예. 약품이라고 하면 영상, 고갯도, 낙서. 그럴 때 남자 소변기에 가면요. 낙서하고 고갯하고 같이 넣으면 그래 해야 그게 잘 져요. 그 번데 물을 희석해가 해락하는데 물을 희석하면 때가 안 지는 거예요. 그래서 원액을 붓거든요. 또 그게 굉장히 독해요. 그 때가 지니까 얼마나 독하겠어요. 연기가 막 나요. 그런데 우리는 그 독한 줄도 모르고 했어요, 처음에는. 그거 좀 많이 쓰면 머리가 띵하 약하다. 그거 쓰면 안 되는 머리가 거더라고, 띵하 이런 데서. 우리는 사무실이 없어요. 그냥 창고, 산업 폐기물 창고라고 써 있는 데다가. 그러니까 우리는 거기서 쉬는 걸로 된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유령이야, 유령. 우리가 바가지로 땀을 쏟는다고 그래요. 우리한테는 물이 없었어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상황. 마실 물이 없었어. 연차도 없고 시키는 대로 하고, 빨간 날도 나와서 일하라면 일하고, 명절날도 나와서 일하라고 하면 일하고. 좀 이렇게 서 있으면 1분 지났습니다. 2분 지났습니다.
허수에 하더니 이거를 팍 때리는 거야. 느닷없이. 그런데 이제 학생이 없었으면 내가 좀 반항을 했을 건데 학생이 쳐다보고 있잖아. 아들 같은 애들이. 얼마나 창피하냐고. 아무 소리도 못했지 뭐. 우리는 사무실이 없어요. 그냥 창고, 산업 폐기물 창고라고 써 있는 데다가 6시. 옷은 어디서 갈아입어? 거기서 갈아입지. 거기서 그 휴지 거기 약품이라는 약품, 화학약품 다 갖다 싸놓고 약품도 다. 지한데도 창문이 없는 거지. 창문도 없고 환풍기도 없고 에어컨도 없고 선풍기니 뭐니 책상이니 컴퓨터니 아직 다 주워왔어. 냉장고가 안 주워온 게 없어. 거기. 새벽같이 와서 일을 하면서 서너 시간을 땀에 흠뻑 젖어서 뛰어다니면서 일을 하고 있는데 옷 갈아입을 장소는커녕 씻을 공간조차 없어서 그 땀에 젖은 옷 자체로 들어와서 식사를 하셔야 되고 지하 6층이라는 곳에서 공기조차 나쁜 곳에서 생활을 하고 하는 것이 가장 마음이 아팠고 또 파업을 진행하시면서 주변의 시선 때문에 힘든 일들도 많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이런 일들이 있었을까요? 파업을 하면서 이제 협상도 안 되고 이제 너무 힘드니까 우리가 이제 그 천을 이가지고 글을 써가지고 나무에다가 리본을 달았어요. 네. 다 나와가지고 그거를 다 떼면서 높은 데는 또 막 나무도 저거 기계로 잘라보고 못 달게 하고 그러는 게 이제 우리 너무 또 속상하고 너무 속상했지요. 그냥 뭐 젊은 친구들이니까 이거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보통 이제 어른들 생각 따라가죠. 그냥 어른들 욕하면 그냥 그런갑다 하고 그냥. 790원은 많지는 않죠. 많지는 않는데 그냥 조금 안 됐다는 거, 조금 안타깝다는 거. 많이 오래 하니까 조금 그렇기도 해요. 왜냐면 농성은 우리 다 들리거든, 우리 아파트. 근데 처음에는 일에 관심 있는데 이제 시간이 지나니까 뭉쳐지는 좀 그런 것도 있지. 정년도 채우지 못하고 해고된 이분들에게도 정년이라는 졸업이 있길 바라며 저희 이 부끄러운 학사모를 씌워드리겠습니다. 가족분들께서는 요즘에 이렇게 계속 투쟁 활동을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여쭙고 싶어요. 그러니까 우리 손자들은 할머니가 농성장에 가는 것밖에 못 봤거든요. 그래 얼마나 농성장에 대한 말이 자유로운지 몰라요. 농성장. 네, 그러면서도 하는 소리가 전화를 한 번씩 이렇게 흉내를 냅니다. 하면서 위원장님, 꼭 가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가 차가지고 아니 위원장님을 누가 가르쳐주던 하니까 할머니가 그랬잖아. 할머니 농성장에 가. 이런 말이 아주 자유롭습니다.
이게 사실 웃고 넘어갔지만 사실 또 슬픈 이야기인 것 같아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렇게 6년여 동안 정말로 손자가 태어나서 이제 곧 초등학교가 될 나이가 될 정도로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투쟁을 끝까지 손에서 놓지 못하는 이유를 선생님들께 한 분씩 여쭤보고 싶어요. 우리가 참 죽을 날이 가깝습니다. 지금 사는 날보다 죽을 날이 가까워요. 그러는데 지금 그만둬도 돼요. 그렇지만은 우리 자식들 또 손자 손녀들 후에라도 좋은 조건에서 조금이나마 이만큼이나마 좋은 조건에서 일하지 않을까. Do you know my name? I couldn't hear you through the pouring rain. What did you say? Tell me is 네, 지부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조합원들께서 이제 학교로 돌아가지 못하신 지가 6년여가 지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자, 더 이상은 투쟁하지 않고 빨리 복직해서 정든 일터로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푹 좀 쉬고 싶습니다. 시민분들께서 끝까지 관심을 놓지 않으셔야 이분들께서 고용 합의도 이행되고 일터로 다시 돌아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우리 모두 관심 가지고 이분들이 반드시 현장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크게 응원했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울산과학대 청소노동자분들과 함께 했는데요. 여러분들께 힘을 모아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울산과학대 청소노동자들 화이팅! 화장실이 없는 회사. 최저임금이 미달되는 기본으로 일 끝나고 공장일을 시키는데 자기네 마음대로. 안녕하십니까. 민생연구소 후성연구원 김기환입니다. 자, 현재 시간이 말이죠 5시 58분입니다 경기도 안산에 나와 있거든요. 자, 오늘은 환경미화원분들의 일과는 어떤지, 이분들의 처우에는 문제가 없는지 좀 알아보려고 하는데, 여기 오늘 또 제가 만나볼 주인공분이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아유, 고생 많으십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아유, 별 말씀을요. 네. 그 혹시 제 건가요? 이거 오늘 한번 입어보시라고, 환경미화원들의 상황이 어떤지 한번 해보시면, 근데 이제 힘드실 수도 있어요. 예. 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아직 통성명도 제대로 안 했는데. 빨리 하고 일을 가야 되는 시간이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하도록 예. 하겠고요. 오우야. 잠깐, 야! 아우! 네, 타세요. 네, 타시죠. 저희 타겠습니다. 네. 어이구, 야, 이거 엄청. 조심히 올라오세요. 선생님, 조심하세요. 어우. 이제 시작인 거잖아요. 오늘 첫 번째가 일단 음식물 쓰레기 수거. 네네. 그다음 두 번째 업무가 뭡니까? 종량제 봉투 수거를 할 거거든요. 종량제 봉투 수거. 네. 재활용 쓰레기를 일부분 할 겁니다. 재활용 쓰레기까지? 네. 월요일은 평일에 1.5배 이상 수준이 되거든요. 오늘 굉장히 좀 좋을 때 오신 것 같아요. 좋을 때요? 예. 아니, 보니까 아까 5시 55분쯤에 나오셨는데 6시부터 그럼 일과가 시작이 예, 그렇죠. 지금 저희처럼 생활 폐기물 수요 운반하는 업무가 하나 있고, 가로 환경이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도로변에서 빗자루를 가지고 바로 그 환경을 하시는 분들 두 부류가 있는데, 저희는 이제 생활 폐기물 수요 운반하는
파트입니다. 아, 업무가 두 가지가 있다고 하셨는데. 네네네. 제가 이런 질문 드려도 되니까, 예를 들면 뭐 정규직이냐 비정규직이냐 이런 차이도 혹시 있는 건가요?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예. 가로 환경을 하시는 분들은 전부 시에서 직고용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예. 저희처럼 생활폐기물 수리 운반하고 있는 분들은 전부 다 민간 위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소위 이게- 외주를 주는. 그렇죠. 위탁을 해서 할 경우에는 소위 말하는 임금이나 이런 처우나 이런 게 조금 덜 한 게 맞거든요. 아무래도 시에 고용되어 있는 것보다는 당연히 덜 하죠. 임금을 떠나서 처우라든지 이런 부분이 시에서 관여하지 않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정도? 예를 들어서 급여 부분도 거의 한 뭐 100여만 원 정도 차이 나는 걸로. 노동자들이 직고용을 해달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자체에서는 하기 싫은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그러다 보니까 전주에도 지금 민간 위탁업자가 노동자들을 착취를 하는 경우가 많이 생긴다는 거죠. 임금도 덜 주고 예전에 뭐 그 개 돌봤다는 얘기도 하고 집 짓는 데 동원했다는 말도 뉴스에 나왔거든요. 그냥 개인 사적. 네, 개인 사적으로. 예. 근데 말을 하지 못했거든요. 왜냐면은 고용 불안 때문에. 나오지 마 그러면 나오지 못하는 현실이었기 때문에. 구더기가 있어요? 그거 아, 봉투가 뭐 이렇게 커요? 이거 지금 소리 들렸죠? 이 병 아닙니까, 병 이거? 그냥 진짜 저기. 아, 유리 갇힌다고? 아, 봉투에 막 뭐가 들어있는지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이거 다 들어있어요. 야, 이거 함부로 막 하다가 막 다칠 수도 있겠는데요? 야, 그냥 안 위험하세요? 아, 이게 지금 이 정도 폭이면 한 3cm? 야, 지금 고기 지금 이렇게 위태위태하게 지금. 원래 발판이 있었는데 네. 시에서 네. 뛰라고 해가지고. 아, 그러니까요. 이게 그러니까 발판이 없어진 게 오히려 없어져서 더 안 좋은 거 아니에요? 오히려 사고가 더 많이 나요. 빨려 들어갈 수 있다. 그게 어떤 거예요, 예를 들면? 방지턱에 가다가 뜰 경우에 이제 그러니까 들어가죠. 다리가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만약에 이거를 안 매달리게 되면은 작업량이 많기 때문에 네. 하루에 거의 끝날다고 아. 양이 많죠. 우리가 뛰어다니기다 매달리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저희가. 선생님. 네. 그렇게 빨리 가셨어요, 근데? 마음이 급해가지고요. 얼른 해야 되니까. 네. 솔직히 부러운 게 많이 있죠. 그분들은 중간중간에 쉬는 시간도 있고 작업원자 지침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직접 고용을 하게 되면 안전사고 문제가 차라리 덜 납니다. 3년간 통계를 보면 생활폐기물 수주 운반 사망사고가 한 18건 정도가 있었거든요. 그 중에 16건이 민간 위탁 소속이에요. 똑같은 일을 하는 사람이 왜 죽어서 나가야 된다는 얘기죠.
서울시 25개 자치구가 민간 위탁이 대부분이라는 것이죠. 임금과 노동 조건에서 하늘과 땅 차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의 차이가 납니다. 이거 한번 보시겠어요? 어떤 곳은 130만 원, 170만 원, 190만 원. 자기네 마음대로 임금을 책정을 하는 것이죠. 최저임금이 미달되는 기본급을 책정하는 경우도 많고요. 민간 위탁 업체에서 더 많이 안전 문제가 제기되는 것은 그것을 점검하는 체계가 또 없다는 것이죠. 생활폐기물 업무는 아주 핵심 업무예요. 국민과 정부가 같이 동시에 협조하지 않으면 안 되는 업무거든요. 민간 업체는 이런 국민의 권리나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 쓰레기 업무는 반드시 정부가 직접 담당하는 것이 현재 시점에서 해야 할 시급한 문제입니다. 저희는 지금 울산 태화강력 광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곳에는 1987년 울산에서 시작된 노동자 대투쟁을 기념하기 위한 30주년 노동기념비가 있죠. 기념비에는 87년 거인이 기지개를 켜다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하지만 33년이 지난 지금 오늘 만난 청소노동자들은 아직 거인의 기지개를 켜지 못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새롭게 바뀐 민생연구소 시즌2. 저희 홈페이지에 올라온 한 가지 제보를 듣고 이곳 울산까지 내려왔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거인은 바로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의 목소리가 들리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달려가겠습니다. 땀의 가치를 존중하는 방송, 작은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는 방송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분들은 태어날 때부터 이름이 있었지만 그 이름으로 불리우지 않습니다. 그냥 아주머니입니다. 그냥 청소하는 미화원일 뿐입니다. 한 달에 85만 원 받는 이분들이야말로 투명인간입니다. 존재하되 그 존재를 우리가 느끼지 못하고 함께 살아가는 분들입니다. 겨우 지켜내왔던 많은 시간들이 사라질까 두려워. 몸 건강히 이 투쟁을 끝까지 우리 끝을 같이 보자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할 겁니다. 제가 이 건강이 허락하는 끝까지 할 겁니다. 이게 청소일이 실제 사회생활에 막바지 일 아닙니까? 누가 뭐라 그래도 막 다녀봐야 얼마나 다니겠어요. 한 달을 하든 1년을 하든 하다가 우리는 제자리 나가가 사회인이 됐으면 좋겠다. 저는 그런 마음이에요. 빨리 복직됐으면 그것뿐입니다. 만약에 이게 합의가 돼서 들어가서 일을 한다면 진짜 그거 같이 나는 기분 좋을 거 없는 것 같아요. 진짜. 쉽게 돌이킬 수 없는 날 그 시작을 잊은 채로 자꾸 멀어지다 보니 말할 수 없게 됐나 봐. 오늘도 보통의 하루가 TBS